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영세 교수님의 그 유명한 책, 게임 이론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책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 중위 투표자 정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치 현상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진짜 신기한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서로 다른 얘기를 하던 후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약이 쓸쓸 비슷해지는 거요. 그쵸? 꼭 누가 누구 거 베끼는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이 게임 이론이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요, 다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치밀한 전략 게임의 결과거든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이 게임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정치 게임에서 이기려면 딱 한 사람만 알면 됩니다. 바로 열쇠를 준 플레이어, 중위 투표자인데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선거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 유권자가 110명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서 쭉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는 좌파 30명, 가운데에는 중도 50명,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우파 30명. 이런 식으로요. 상상이 되시죠? 그럼 대체 중위 투표자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쫙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위 투표자예요. 이름 그대로 중위, 가운데 위치한 투표자인 거죠. 자, 그럼 문제. 아까 그 110명 줄에서는 누가 중위 투표자일까요? 110명의 딱 중간. 계산을 좀 해보면 왼쪽부터 세워볼게요. 좌파 30명 지나고 중도 50명 중에서 30번째 사람. 그러니까 전체 줄에서 보면 딱 60번째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중위 투표자입니다. 이게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양당제 선거에서는 바로 이 사람의 표 하나가 선거의 승패를 그냥 갈라버리거든요. 완전 캐스팅 보트인 셈이죠. 아니, 왜 한 사람 때문에 그러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후보가 이 60번째 사람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 왼쪽에 있는 59명은 그냥 따라오겠죠? 그럼 과반수잖아요. 끝. 게임 끝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기가 막힌 현상을 보고 아하 하면서 이걸 이론으로 딱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학자 앤서니 다운스인데요. 이 사람의 이론을 딱 듣고 나면요, 그 복잡해 보이던 정치판이 마치 설명서 읽는 것처럼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운스가 말한 중위 투표자 정리의 핵심, 아주 간단해요.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인 정당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당연히 승패를 결정하는 중위 투표자.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할 만한 정체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편 챙기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이기는 지름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당의 승리 전략은 정말 심플해지는 거죠. 자, 1단계. 우리 사회의 중위 투표자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알아낸다. 2단계. 그 사람 입맛에 맞게 우리 공약을 슬쩍슬쩍 수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선거에서 이긴다. 하하. 이게 바로 선거 막판에 공약들이 다 비슷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들 중위 투표자라는 똑같은 관역에 화살을 쏘고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진짜 그럴싸하고 강력한 이론이죠? 근데 모든 이론에는 일종의 주의사항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중위 투표자 정리도 현실에서 딱 들어맞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만약에 현실이 그 조건이랑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딱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첫째는 유권자들 생각이 단봉 선호여야 하고, 둘째는 정책 경쟁이 1차원 공간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단어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괜찮아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정, 단봉 선호. 이게 뭐냐면요. 삼봉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책이 딱 정상이고 거기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멀어질수록 싫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말하는 거예요. 봉우리가 하나인 산처럼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설픈 중간이 제일 싫어.
차라리 화끈한 게 낫지 하면서 양쪽 극단을 더 좋아하는 사람? 현실에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중도, 애매 정책을 제일 싫어하는 유권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우파, R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차라리 좌파, L, 중도는 완전 꼴찌. 이런 식이면 봉오리가 하나가 아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웃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투표를 붙이면요. 좌파는 우파한테 지고 우파는 중도한테 지고 근데 또 중도는 좌파한테 이겨요. 뭐죠 이거? 가위바위보처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승자가 없어요. 이러면 딱 중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니까 중위 투표자 정리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가정. 정책이 1차원 공간에 있다는 건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정치를 그냥 진보냐 보수냐 하는 하나의 긴 막대기 위에서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경제든 외교든 환경이든 모든 문제를 이 좌우라는 잣대 하나로만 재서 모든 유권자를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좀 단순한 가정인 거죠. 근데 현실 정치가 그런가요? 택도 없죠. 경제 문제도 있고 외교 안보 문제도 있고 환경, 사회, 문화. 와,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는 중도인데 안보는 완전 보수, 또 환경 문제에서 완전 진보. 이런 사람 많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면 모든 이슈에서 딱 중간에 있는 만능 중위 투표자 한 명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위 투표자 정리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당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국 중위 투표자의 마음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공약이 점점 비슷해진다. 이게 바로 중위 투표자 정리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둘째, 이 이론은 단봉선호와 1차원 정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정이 깔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 정치는 훨씬 더 여러 차원이 얽혀서 복잡하다는 것도요. 중위 투표자 정리는 분명 정치를 보는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경제, 안보, 환경 이렇게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즘 정치판에서 과연 이 모든 이슈를 아우르는 절대반지 같은 단 한 명의 중위 투표자가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후보들은 이슈마다 다른 중위 투표자들을 상대하면서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